대왕고래 프로젝트 졸속 추진 끝에 사실상 실패.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며 큰 기대를 모았던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1차 시추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사실상 실패로 귀결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초기부터 무리한 사업 추진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특히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업체 액트지오의 신뢰성 문제가 핵심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정 브리핑 1호 안건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직접 발표하면서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과 산업부는 이 프로젝트가 대한민국의 에너지 자립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심지어 산업부 장관은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에 나는 비현실적인 가치를 언급하며 국민적 기대감을 부풀렸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프로젝트 발표 당시부터 탐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고 석유가스 매장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우드사이드 등 글로벌 석유 탐사 기업이 이미 이 지역에서 탐사를 진행한 후 철수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이 프로젝트가 무리한 사업이라는 의혹이 더욱 커졌습니다. 보통 대규모 석유 탐사는 일반적으로 엑손모빌, 쉐브론, BP와 같은 대형 에너지 기업들이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지질 분석을 맡은 액트지오는 석유 탐사 분야에서 잘 알려진 글로벌 기업도 아니고 사업자 주소지가 텍사스의 일반 가정집으로 되어 있는 컨설팅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평균 매출이 우리나라 돈으로 고작 3,800만 원 정도에 세금마저도 체납되어 있는, 쉽게 말해 시골 구멍가게나 마찬가지인 회사였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페이퍼 컴퍼니 수준인데요. 더군다나 액트지오는 탐사 과정에서 자체적인 탐사 데이터가 아닌 과거 한국석유공사가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독립적인 탐사 없이 기존 데이터를 해석하는 수준에서 경제성을 평가한 것입니다. 세계 수준의 호주 최대 석유개발 회사인 우드사이드가 장래성이 없다며 한국에서 이미 다 철수해버렸는데도 왜 구멍가게 말만 믿고 계속 바닷물에 돈을 다 녹여버린 걸까요? 그리고 가정집에서 운영하면서 세금도 못 내고 있는 연매출 3,800만 원의 회사가 어떻게 대통령이 직접 나선 대한민국 정부의 역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구린내가 풀풀 풍기는 부분입니다. 예산에 관한 정치적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1차 탐사 시추를 위해 약 505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야당이 98%를 삭감하면서 10억 원만 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과 대통령실은 야당이 국가적 프로젝트를 방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탐사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야당의 예산 삭감이 정당한 결정이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저쪽 당과 대통령실은 계속 더 뚫어야 한다 대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국민의 짐답습니다. 지들이 임명한 산업부가 사실상 탐사 실패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1차 탐사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추가 탐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놈의 액트지오 대표는 반년이 넘도록 잠수타고 있는데 말이죠. 석유 탐사는 단순히 몇 번의 시추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분야이지만 이번 프로젝트의 경우 처음부터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가 우세했던 만큼 추가 탐사를 진행하는 것은 더욱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이번 프로젝트는 과장된 기대감으로 국민을 현혹한 대왕고래가 아닌 대왕구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큰 돈이 나가는 만큼 과학적 분석과 경제성 평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뭐 하나라도 업적을 남기고 싶은 마음에 동공이 흔들린 채로 근거야 부족하든 말든 그냥 밀어붙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특히 탐사 분석을 맡은 개어적 구멍가게 액트지오에는 구린내가 아주 풀풀 풍기는데 선정 과정에서 유착관계는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탄핵 핵심 증인들 김용현 변호인과 비밀 접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제대로 된 증언을 해야 할 전직 군 사령관들이 김용현의 변호인과 접촉한 사실을 JTBC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사령관들은 현재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가족조차 면회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과는 여러 차례 만난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보통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 증인 출석을 하루 앞두고 무려 2시간 가까이 김용현의 변호인과 접견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국회에서 그는 거의 모든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역시 탄핵 심판 증인 출석 전날에 김용현의 변호인을 접견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음 날 법정에서 그는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재판을 이유로 증언을 회피했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접견의 주인공은 법무법인 추양의 고영일이라는 변호사입니다. 공식적인 접견 사유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였지만 그는 실제로 윤도리의 똘마니인 김용현의 변호인이지
이진우 여인영 전 사령관의 변호인이 아닙니다. 수감 중인 전직 사령관들은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이 전면 금지된 상태라 가족조차 면회를 할 수 없었지만 똘마니 김용현의 변호인은 예외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는데요. 규정을 교묘히 이용하는 게 역시 법꾸라지 수계의 똘마니를 변호하는 변호사답네요. 그런데 이 고영일 변호사,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서 탄핵 반대를 외치며 전쟁 선포를 외친 인물입니다. 그는 내란을 일으킨 자의 변호를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탄핵 반대 여론전을 주도하면서 나라를 좀먹는 구구들을 결집시키는 인물인 것입니다. 이런 인간이 탄핵 심판의 핵심 증인들에게 접근해 여러 차례 비밀 접견을 했다는 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내란을 저지른 자를 옹호할 정도면 뭐 이 정도는 별거 아니라는 건가? 아무튼 하루빨리 내란 수괴와 동조자들이 죗값을 치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